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사람들이 교육에 기술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은 계속 있었어요. 1923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최초의 라디오 교육이 전파를 탔어요. 그때 신문 사설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의 건물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전국의 농부와 가난한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라디오였어요. 하지만 이런 설레발은 언제나 있어 와서 2000년대에 이제 어떤 미래학자가 2030년이면 공교육이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너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강사나 혹은 좋은 강의는 이제 집에서 다 들을 수 있고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공교육을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한테 시키자니 지금 학교 시스템 너무 비싸서 못 쓴다. 공교육은 사라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기술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라디오가 전파를 탔을 때, 최초의 텔레비전 교육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을 때, 혹은 퍼스널 컴퓨터를 보고 빌 게이츠가 학교는 사라질 것이고 공교육은 이제 이런 식이 아닐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이 별로 멀지 않아 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봤어요. 못 가봤더니 공교육 없으면 딱 좋겠는가, 애들 학교 안 가면 집에서 공부하니까 효율이 더 올라갈 것 같은가. 전 세계가 아니구나, 학교는 사라지지 않겠구나, 공교육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그리고 학교라는 것이 하는 것이 교사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사실 전 세계의 교육관이나 학교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아마 그냥 교육학자들이나 뭐 학교 현장, 혹은 학교라는 것을 설계하거나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교육부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저로서도, 부모로서 아이가 학교를 안 가는 동안 정말 많은 괴로움, 걱정, 우려, 그리고 실제 아이가 그걸 통해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교가 주는 다른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 계속 있었고요. 이게 우리 아이만의 일들이 아니어서 전 세계 학교의 91%가 팬데믹 동안에 최소 6개월, 최장 기간으로는 아직까지 학교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6억 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이 아이들을 원격 교육을 시키려고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학교는 닫아놓고 원격 교육을 시켰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좋고 컴퓨터 보급률 높고 모바일 보급률 높고 온 국민이 다 디지털 잘하는 한국, 미국, 이런 곳에서 사실 원격 교육의 도달률 80%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80% 배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각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학교가 문을 닫힌 다음에 이 책임이 다 부모에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이 공교육만큼 사교육을 지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따라잡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당장 학교가 문을 닫으면 부모들이 사실은 사교육이란 개념이 없는 미국 같은 데서는 전체 아이들의 40%가 컴퓨터 다 있고 인터넷 어떻게든지 마련해줘도 아이들이 접속을 안 했어요. 혹은 접속을 했어도 화면을 꺼놓고 공부를 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나마 여기는 인터넷이라도 있죠. 그 다음에 중진국들은 TV,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왓츠앱,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 썼어요. 거기보다 좀 더 가난한 나라들은 라디오 썼어요. 제가 아까 1923년에 얘기를 했죠. 2020년에도 어떤 아이들은 라디오를 써서 학교가 닫은 동안 집에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디오가 닿은 곳도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 세계 교육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가 하나?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라디오로 지난 2년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아이가 3년 후에 2학년이었다 5학년으로 들어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혹은 그렇게 해서 정말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질문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이 사진 언제 찍혔을 것 같으세요? 이거 2017년에 찍힌 사진이에요.
우리는 사실 제가 아까 메타버스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이 뭐 이제 디지털로 뭐 엄청 앞서가는 미래라든지 디지털 교육이 뭐 일상화된 현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뭉게뭉게 뭐 하는 그림이나 2030년에는 공교육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부유한 나라에 굉장히 교육 잘 받은 사람의 설레발을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여전히 세계의 일부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2017년 정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전 세계 학교에 지금 100년의 교육 격차가 있다. 한 나라예요. 이거 우간다인데요. 시골 마을에 선생님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곳에 있는 곳으로부터 대도시에 부유한 아이들이 다니는 아이패드 1대1 깔려있는 사립학교까지 한 나라 안에서 100년의 격차,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0년의 격차.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느 나라도 이걸 풀어낼 재정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난 200년에 걸쳐 공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학습을 가르치려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팬데믹 전에 전 세계의 학교 등록률이 108%를 기록했는데 2억 5천만 명은 아직도 문맹이었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 재정의 5%를 교육에 썼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를 잘 못하고, 그리고 나서 팬데믹이 터져서 이 중에 어떤 애들은 아예 3년이 밀렸고, 이제 우리는 100년의 격차가 있는데 여기 아이패드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VR까지 10년, 20년의 격차가 1년, 2년 만에 계속 생기고 있어요.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 굉장히 낭만 있던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낭만이 있었냐면 우리가 타블렛으로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디지털 제품을 갖다 주면 이 기술이 가르칠 수만 있으면 이 전 세계 문맹을 퇴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현재 교사를 가르칠 여력이 안 되는 나라들의 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희가 학교가 없어져 보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엑스프라이즈 이후에 열심히 프로젝트 하다가 공동체가 모이질 못하게 되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원격 교육 동안에 선생님들이 줌으로 뭔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애들은 뭐 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배워야 할 걸 다 배울 수 있던가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통계는 특히 어린 아이들,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었다. 발음이 나빠졌다. 팬데믹 이후에 폭력이 매우 증가했다고요. 미국도 지금 그 문제가 있거든요. 뭐냐면 아이들이 2년간 집에서만 있었어요. 다른 아이와 갈등이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아이를 볼 일이 없어요. 지난 2년간. 그러다 학교에 왔는데 거슬리는 애가 생겨.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의 몸과 중학교 2학년의 그 중2병 정신으로 내가 싫어하는 애를 만나.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회성 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미국은 지금 학생들의 8%가 디프레션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 그래서 사실 지금 학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와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돼요. 이 이제 원격 교육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면, 공부의 전달은 최고의 강사가 온라인으로 해주는 게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력 테스트는 저렇게 AI 쓰고 게이미피케이션 쓰고 이러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학교가 해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 모이는 것이야. 그 다음에 다른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고, 내가 거기에 맞춰 다른 인간에게 액션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앞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디지털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이 사회라는 것과 자기라는 사람의 이 사회 안에서의 자리와, 그래서 내가 이 사회 안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인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교육 혹은 AI 교육의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